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봉군의 증식과 양벌 양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봉군 증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봉군 증식이라는 것은 실은 벌통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 그다음에 벌통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군을 생산하거나 채밀군을 확보할 때 필요하고요. 또 이제 늙은 여왕벌을 갱신하거나 병해충 위험 분산, 분봉률 관리 또는 여왕벌 판매를 하시는 분들, 양봉장을 확장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세력을 늘려가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군 증식이라는 것은 자연 분봉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인공 분봉을 이용하는 것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자연 분군을 이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기 발생 조건에서 보시면 분군이 과밀하거나 산란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져서 환기가 부족하고 이럴 때는 되게 유밀기 때죠. 또 이제 이 여왕벌이 나이가 많았을 때 이럴 때 실제로 이제 벌통 내부에서 새로운 여왕벌들을 만들고 이 여왕벌들이 태어나기 하루나 이틀 전쯤에 기존 여왕벌이 일벌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나와서 분봉군을 형성해서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자연분봉이라고 하죠. 이것은 원래 꿀벌이 가지고 있던 자연적인 번식 방법이고요. 이러한 분봉 방법은 자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하기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이제 분봉이 생기면 군세가 약해지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채밀량 떨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 분봉군이 멀리 가버렸을 때 회수가 어렵고 양봉장 관리가 불안전해진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러한 이제 자연 분봉은 그 전에 미리 분봉열이 발생할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직 왕대가 증가하거나 숙벌이 증가하거나 벌집 하단에 이런 식의 왕대가 많이 만들어진다. 아, 이러면 분봉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분봉기가 되면 일벌들의 활동이 극도로 적어져요. 그래서 활동이 저하됐을 때도 자연분봉이 징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면 인공분봉이라는 것은 여기 있듯이 실은 벌을 쪼개는 거죠. 벌을 쪼개는데 벌을 쪼갤 때는 어떤 계획적으로 분봉을 증식시키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분봉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병해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인공분봉 벌 쪼개기를 하게 되죠. 기본 원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 벌통의 내용물을 인위적으로 이제 나누게 되죠. 그래서 나누게 되고 새로운 여왕벌을 만들어내거나 왕대를 공급하면서 가겠죠. 그래서 왕대들이 만들어질 때 벌통에서 소비 아래쪽으로 이런 왕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연 왕대,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갱신 왕대 또는 비상 왕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왕대를 많이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인 분봉 상태를 유도를 하는 거죠. 분봉열 상태를 유도해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저희 자연왕대를 만들어내고 이때쯤 이 왕대들이 성장할 때쯤 봉판과 어린 벌 먹이장을 분리해서 벌통을 늘려 나갈 수가 있고요. 반면에 갱신왕대를 이용한 분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왕대 생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벌을 쪼개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갱신 왕대에서 품질이 우수한 여왕벌들을 생산하는 데 용이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왕벌 양성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왕벌이라는 것은 워낙에 이 봉군 생산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산란력, 질병장성, 온순성, 월동 능력, 채밀 능력, 즉 이 벌통의 활동을 거의 조절하는 그 벌통 활동의 50% 이상이 여왕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우수한 여왕벌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왕벌을 양성할 때는 크게 벌통 내부에서 꿀벌들이 왕대를 만들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사람들이 양봉가 직접 이충을 통해서 왕대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벌통 내 왕대를 생산하게 하려면 무왕 상태를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상왕대를 여러 개 형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왕벌을 제거하고 어린 유충들을 많이 밀어넣었을 때 비상왕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왕대를 잘 보호해서 여왕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실제로 비상왕대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비상왕대를 만드는 시점과 만드는 위치에 따라서 품질의 격차가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왕대가 작은 왕대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죠. 반면에 이충을 통한 왕대 생산의 경우는 이충 대상을 잘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충 봉판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제 깨끗한 이제 그 소비를 집어넣어서 이 여왕벌이 집중 산란을 할 수 있게 하고 나서 집중 산란을 한 여왕벌에서 깨어난 지 부화한 지 하루 이내에 유충들을 이충을 하게 되면 인공왕안으로 이충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훌륭한 여왕벌들을 생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려면 이 많은 왕대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강한 육아군, 즉 로얄 젤리를 듬뿍듬뿍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벌들이 필요하고 이 벌들이 먹을 수 있는 꿀과 화분, 즉 화분 떡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 물론 젊은 일벌들이 이제 육아를 담당하기 때문에 젊은 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왕벌 양성을 하기 위한 장비로는 이충침, 왕안, 양왕틀, 여왕벌 양성틀, 격리망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겠죠.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왕벌 이충을 할 때 뭐 대부분 이런 형태로 여기에서 이제 하루 이내에 애벌레들을 꺼내서 이 왕안, 그러니까 여왕벌이 자랄 공간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주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여왕벌 양성 틀에 넣어서 이것을 벌통 안에 집어넣죠. 이런 과정들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충을 할 때도 이충을 할 때 이제 한 번 이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그 두 번 이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 이충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 왕안을 만들고 이충을 해주는 것에서 실패할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충을 한번 해주고 그러면 일벌들이 여기에 로얄 젤리를 많이 넣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애벌레를 꺼내고 다시 이 자리에 다시 이충을 해주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중이충을 하게 되면 이 이충 성공률이 높아진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양봉꿀벌의 여왕벌이 성장하는 모습과 토종꿀벌이 여왕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토종꿀벌의 여왕벌은 왕안이 좀 더 동그랗고 이제 크기가 작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벌의 경우는 좀 더 크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발육 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충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애벌레를 떠내는 게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떠낸 다음에 다시 갖다가 또 집어넣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숙련이 되어야 실제로 실패 확률이 적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충 이후에 5일, 6일이 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어, 기본적인 애벌레 양육이 끝나고 그다음 봉개가 이루어집니다. 여왕벌 봉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10일째쯤 되면 이렇게 불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그 속에 애벌레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번데기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마치 우리가 병아리 감별사가 계란을 감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정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충 도구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왕안, 왕. 이건 다 성장한 왕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왕벌을 벌통 안에서 양성을 해요. 양성을 하면 여왕벌이 출방을 하겠죠. 출방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여왕벌이 교미를 해야 돼요. 여왕벌은 공중에서 다수의 숫벌, 약 10마리 정도의 숫벌과 이렇게 이제 모여서 가서 교미를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여왕벌이 보이고 숫벌이 벌써 이제 교미를 시도하고 있네요. 나머지 벌들도 이 숫벌들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미는 보통 여왕벌이 우아하고 나서 일주일 내외에 이제 교미 비행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맑고 따뜻한 날 온도는 약 20에서 25도씨 바람은 살살 부는 때 그다음 충분한 숯벌군들이 존재할 때 교미를 하게 되는데 만약 날씨가 추워지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또는 숯벌이 없거나 말벌들 포식자가 있거나 이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교미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봄철은 교미가 상대적으로 잘 되고 여름철 한여름 같으면 너무 이때는 저온이 아니고 너무 더워서 또 교미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요게 숯벌 등에 이거 레이더 발생기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요거 하모닉 레이더라고 해서 한 2, 300m까지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몇백 미터를 관찰을 할 수 있는 레이더예요. 그래서 레이더를 가지고 벌통 1, 2, 3에서 나온 숯벌들이 어디를 가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거리가 한 500m 에서 1000m 정도가 되는데 1km 이내에 대부분 숯벌들이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공간이 여기 이런 데들이 숯벌들이 모여서 교미를 하는 숯벌 집합소가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죠. 예전에는 풍선에 여왕벌을 묶어서 올려서 숯벌들이 쫓아오는 지역을 찾아서 여기가 교미 숯벌들 집합소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이제 하이테크 기술을 응용해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여왕벌 생산하는 그 일정을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충을 한번 한다. 이렇게 하면 이충을 했잖아요. 이충, 일령충 이충을 한다면 벌써 이 애벌레는 알 3일을 지난 4일째 그 애벌레예요. 자, 그래서 이게 11일 지나면 꺼내서 교미상으로 넣어줘요. 이게 14일 된 애벌레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교미상에서 나와서 한 18일 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여왕벌이 출방해서 6일이 된 거예요. 한 6일쯤 되면 교미 비행을 시작하죠. 교미 비행을 갔다 오면은 대개는 교미 비행을 갔다 오고라면 보통 일주일 내외에 3, 4일 지나서 산란을 시작해요. 그래서 첫 산란을 보통 한 3일 지나서 했다 이렇게 치면 실제로 이 여왕벌이 교미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산란 여부가 판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미를 했는데 제대로 교미를 했는지 그러니까 산란을 제대로 했는지는 봉계 여부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봉계에서 깨어나온 일벌들이 일벌이 출방해서 일벌들이 성실하고 일벌의 특성이 좋다 나쁘다는 결국은 한 40일 정도가 지나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벌 생산 프레임에서 이 여왕벌 번데기만을 생산하겠다면 11일이면 가능한데 그래서 이 교미한 여왕벌을 팔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21일 이상을 두고 있어야 되고 교미를 하고 그다음에 산란이 제대로 있는 완전히 확인된 여왕벌을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40일 이상 이렇게 이제 보유하고 관찰하고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이충을 2번 하게 된다. 아까 2번 하는 이충 보였죠? 그러면 하루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43일이 필요하고 세 번째 이충을 하게 된다면 46일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여왕벌의 육성과 이 건전한 여왕벌을 생산하는 데는 시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 2-3주 전부터 숯벌 생산이 시작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왕벌은 16일 만에 성충이 되지만 숯벌은 그거보다 9일이 더 많은 25일이 돼야 숯벌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왕벌 생산되기 전에 적어도 2주 전에는 숯벌 생산이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이 교미 상자들이에요. 교미상을 배열해 놓은 것들. 그래서 교미상을 이런 식으로 배열하기도 하고요. 교미상을 작게 이제 만들어서 배열하기도 해요. 그리고 교미를 할 때는 격리교미 장소를 이용하기도 하고 인공수정을 하기도 하고 등등. 여기에 보면 이제 마크가 있어요. 여왕벌을 마킹하는데 여왕벌 등에 이렇게 표지를 딱지를 붙이잖아요. 딱지를 붙이는데 딱지 순서가 있어요.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그린, 초록색, 그다음 파란색. 이 순서로 1, 2, 3, 4, 5년, 6, 7, 8, 9, 10년 이렇게 해서 가요. 최근에는 이제 하얀색 대신 회색빛의 이 마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우리가 여왕벌을 키우고 있으면 이 하얀색이나 회색, 내년의 여왕벌은 노란색, 작년 여왕벌은 그러면 2025년 거니까 이제 파란색, 이게 딱지를 붙이는 게 국제 공통 기준이에요. 물론 지역마다 동네마다 그다음 집집마다 가가호 다르게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건 무슨 색깔일까요? 이건 노란색이네요. 노란색이라면 언제? 노란색이라면 최소한 2022년이나 2017년이나 이런 때 것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왕벌을 양성할 때는 어쨌든 분복열이 잘 안 생기고 질병 저항성이 높고 그다음 생산성이 높고 꿀벌응애의 저항성이거나 그다음에 먹으면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자라는 생산성이 높은 이런 여왕벌들을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유입을 하게 되죠. 유입을 할 때는 되게 왕롱에 넣어서 유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왕롱에 넣어서 유입할 때 실제로 일벌을 추가로 넣기도 하고 여기에 당액을 넣어서 충분히 먹고 나서 나중에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게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번데기 상태로 유입을 하기도 하죠. 요거는 지금 소위 교미상에 이 여왕벌 애벌레 여왕벌의 번데기를 이렇게 유입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미가 끝나고 나면 여기 산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볼 텐데 여왕벌을 평가할 때는 첫 번째 이 산란 패턴 매우 중요합니다. 산란 패턴이 이게 고르게 쭉 나 있거나 아니면 빈방들이 들쭉날쭉 나 있거나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이 충분한 교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근친교배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 이렇게 이제 이 점박이 패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렇게 각산란이 충분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교미가 잘 일어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꿀벌, 여왕벌의 품질이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왕벌의 품질을 볼 때는 산란 패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거고요. 봉쇄, 온순성, 채밀력, 질병 저항성, 분봉성 이런 것들을 되게 보는데 이 우수한 여왕벌의 특징이라는 것이 빈칸이 없이 산란권이 꽉 채워져 있고 안정적으로 산란을 하고 그 애벌레들이 육아를 잘하면 좋은 여왕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 여왕벌의 교미는 공중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을 잘 못해요. 통제를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시도하는 것들이 이 꿀벌의 인공수정입니다. 그 꿀벌의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어떤 우수한 특정 형질을 고정하거나 계통을 육종하거나 아니면 영구로 통제 교배를 하고 싶을 때 인공수정기를 많이 사용해요. 그 인공수정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품종 특성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죠.
자, 여기 있는 것이 꿀벌의 수컷 생식기예요. 꿀벌 수컷을 잡고 배를 살살 누르면 이렇게 생식기가 딱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고 나면 끝에 이렇게 놀이끼리 한 이제 이 끈적끈적한 무엇인가 보면 이게 바로 정액이에요. 정액 속에 정자가 묻어 있는데, 정자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제 정자의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돼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자를 채취하는 것은 인공수정의 첫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공수정기는 이게 1940년대 왓슨 레이로라는 분들이 이런 형태의 이제 인공수정기를 만들었어요. 인공수정기라는 게 여기에 여왕벌이 들어가는 데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스가 들어오는데 이산화탄소로 여왕벌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마취시키고 엉덩이를 밖으로 빼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늘로 엉덩이를 벌려요. 이렇게 이제 벌리고 나서 그다음 여기에 이제 여기서 뽑아낸 정자를 이렇게 정자를 주입을 하게 되죠. 정자를 주입을 하게 돼요. 정자 주입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인공수정기 자체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현미경, 수정기, 마취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마취 장치, 정액 채취기, 미세 주입기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정액은 얼마나 넣어야 되냐? 그래서 정액은 보통 어 한 8에서 10 마이크로 정도를 넣는다고 그래요. 이 8에서 10 마이크로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요거에서 하나 뽑으면 한 1 마이크로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한 10 마리 정도의 정액을 집어넣는다. 집어넣을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날카롭기 때문에 이 여왕벌, 애벌레의 장을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 생식기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되고요. 너무 많은 액을 넣어서 넘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요때 이제 그 실제로 오염 관리도 잘 해야 된다. 이렇게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정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여기 계신 가운데 계신 수잔 콥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요. 이 여자분이 인공 수정을 아주 잘해요. 그다음에 요 분은 그 수잔 코비하고 같이 일했던 이제 스티브 셰퍼드 교수님인데, 이분은 정자은행을 만들었어요. 꿀벌 정자은행을 만들어서 냉동 저장을 해 가지고 정자들을 이동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동영상이 있는데 인공 수정 어떻게 하는지 과정에 대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꼭 참고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인공수저 그 냉동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사람 정자도 냉동 저장하듯이 정자를 뽑아내 가지고 이제 냉동실에 넣어요. 그래서 영하 보통 영하 80도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넣는데, 이때 넣을 때 넣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이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런 이제 이 나중에 꺼냈을 때 정자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왕벌 얘기를 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여왕벌이죠. 여왕벌 둘러싼 일벌들 이렇게 보여줄 때, 여왕벌은 망실이 되었을 때 벌통에서 새로운 여왕벌을 만드는데 보통 한 10마리 정도의 여왕벌들을 만들어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또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이제 남은 한 마리 여왕벌만 남기고, 그 한 마리 여왕벌이 교미비행을 하고 봉군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왕벌을 잘 만들어내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 여왕벌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왕벌의 먹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봤지만 이 일일제 이충한 거, 그러니까 어린 애벌레, 그다음 3일째 이충한 것, 요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여왕벌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좋은 영양분을 먹은 애들과 나쁜 영양분을 먹은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 좋은 영양분을 먹은 애들이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진다, 이런 거예요. 어떤 품질이 좋아지냐? 보통 그렇게 보면
뭐 난소의 숫자나 날개의 길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몸무게에서 좋은 영양분을 먹은 애들이 몸무게가 커요. 그다음 두 번째, 정자를 저장하는 정자 주머니 부피가 더 크고 독샘의 크기도 크다. 그래서 독샘의 크기, 저정량의 부피, 그다음 몸무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좋은 양분을 먹고 자란 여왕벌들의 특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봉군을 유입할 때 봉군을 유입할 때 언제 넣어 주는 게 좋은가? 이건 되게 중요하죠. 출방한 후에 얼마나 오래 있다가 넣어 주는 게 좋은가? 그래서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은요. "출방 후 2주 이상 지났을 때 넣어 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방 후 2주 이상 지났다는 것은 실제로 산란을 교미뱅을 마치고 산란을 하는 여왕벌들을 넣어 주는 게 봉군 유입 성공률이 높다. 그럼 거의 그러겠죠. 예. 그래서 출방하자마자 여왕벌을 넣어 주는 것들은 실제로 실패할 확률이 높고 이왕 여왕벌을 넣어 준다면 출방 이후 충분히 몸에 체력을 쌓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교미비행까지 한 애들이 훨씬 더 생존율도 높다. 자, 그다음에 이 고품질 여왕벌과 실은 품질이 낮은 여왕벌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몸무게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무게 차이는 그러면 머리에서 차이냐? 머리보다는 가슴의 크기에서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몸무게들, 그래서 좋은 여왕벌들은 몸집이 크고 가슴이 크기가 더 크다. 자, 과연 그러면 몸집이 크고 가슴의 크기가 더 큰 애들은 어떤가?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일벌도 더 많이 만들고 숫벌도 잘 만들고 벌꿀도 잘 수집하고 생존율도 높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왕벌을 생산할 때 여왕벌에게 먹이 제공, 양질의 먹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여왕벌들이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봉군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 1 년, 2 년, 3년 이렇게 쳐 봤어요. 1 년, 2 년, 3년 이렇게 봤을 때 1 년, 2 년, 3년 지날수록 점점 뭐가 달라집니까? 애벌레 산란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 산란율이 점점 떨어진다. 산란율이 떨어지니까 봉쇄도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여왕벌 생산하는 건 비슷해요. 그래서 대부분 최근의 양봉에서는 "여왕벌을 1 년만 써라."라는 것들이 이런 자료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양봉은 집중적으로 여왕벌의 산란을 유도하고 봉쇄를 강화하기 때문에 여왕벌이 훨씬 더 체력 소모가 많다. 그래서 1년 여왕벌은 1년 정도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월동 성공률도 마찬가지예요. 월동 성공률도 그렇고 거꾸로 노제마의 병에 걸리는 확률은 나이가 들수록 병에 더 잘 걸리더라. 자, 그래서 이제 1년 여왕벌 사용하고 1 년마다 교체해 주는 것들은 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어 여왕벌만 큰 게 좋은가? 그럼 숫벌은 어떤가? 숫벌도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래서 숫벌을 요렇게 해서 보면요. 숫벌이 작은 숫벌과 큰 숫벌이 있어. 그러면 교미 성공률을 보면 큰 숫벌들이 훨씬 작은 숫벌보다 교미를 잘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왕벌들도 큰 숫벌들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요런 선호성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쪼끔 큰 숫벌들이 가슴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여왕벌을 빨리 쫓아가서 여왕벌과 교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봉군의 증식과 여왕벌 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마치게 돼요.
그런데 최근에 여왕벌 양성 기술들이 이 AI 기반의 여왕벌 평가를 하거나 유전형을 분석해 가지고 좋은 유전형을 뽑아내는, 그래서 분자 육종 기술들이 발달을 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위생 활동 또는 꿀벌 저항성 육종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꿀벌 응애 저항성 육종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응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응애 약을 중심으로 방지를 하고 있는데 그 한계에 도달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응애약을 더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응애의 저항성인 벌들을 찾아내서 그 벌을 육성하자.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요게 그 응애의 특수한 이제 청소 행동, 그다음 청소를 일반적으로 잘하는 것들, 요러한 형질들을 뽑아내자 이런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야왕 버릇 양봉 생산의 핵심이다. 그래서 계획적인 분봉은 이 양봉 규모를 늘리고 생산을 안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현대 스마트 양봉은 이 여왕벌을 생산하는 기술로 점점 발달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